먼저 이 영상은 마케터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SEO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뭔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SEO가 뭔가, 내가 작성한 글이, 인터넷에 작성한 글이 구글 검색했을 때 더 잘 노출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 노력들을 말합니다. 굳이 SEO를 왜 해야 될까? 장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장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업, 뭐 반찬이 됐건 옷가게가 됐건 이런 사업들은 입지나 위치가 절대적이고 불변하게 되죠. 강남역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뭐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업체가 당연하게도 그 입지 조건에서 차별적인 그런 유리함을 갖게 되고, 무주군에 위치한 업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세계백화점에 위치한 업체를 이기가 힘들 겁니다. 적어도 고객이 모이는 관점에서는.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우리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누군가의 사업일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SEO 노력을 통해서 검색에 자주 노출되게 할 수 있고, 그럴수록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 입주 조건이 점점 좋아진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동일한 업체, 동일한 웹사이트도 SEO 노력을 통해서 검색이 잘 되게 하면 할수록 고객들이 많이 오겠죠. 다만 물론 고객들을 유입하는 방식이 유일한 게 SEO 말고도 다양한 방식이기 때문에 SEO가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뭐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입소문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그 마케팅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다만 SEO와 다른 방식, 마케팅 방식이 다른 차별적인 점은 광고와는 달리 SEO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쌓이게 되고, 광고의 경우는 광고비 지출을 중단하는 순간 광고 유입이 그냥 제로가 되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EO는 좋게 말하면은 성과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비용을 크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광고는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광고비 지출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짧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EO가 잘 맞는 산업 분야와 잘 맞지 않는 산업 분야가 나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맞는 분야는 어떤 문제의 솔루션을 팔고자 하는 경우에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에 SEO를 통한 마케팅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핸드폰 요금제, 피부 수수료 종류를 찾는 것,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찾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구매를 해야 될까를 잘 모르고 검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업체의 소개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SEO 작업을 하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SEO는 효과가 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적으로 당연하게도 또 장기적으로 갈 때에 SEO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는 분야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어떤 구매를 위해서 굳이 정보 탐색을 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는 특히 구글 검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SEO의 효과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겠죠. 뭐 우리는 뭐 갤럭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내가 핸드폰을 구매를 해야 할 때 어떤 폰을 사야 될지 고민하지는 않죠. 뭐 이번에 최신 폰의 성능, 뭐 갤럭시가 됐건 아이폰이 됐건 확인을 해보고 내가 살만한지 아닌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폰을 좀 더 오래 쓸지, 이 정도를 고민하지 요즘 나온 핸드폰 추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교적. 그리고 구글 검색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찾는 경우도 SEO는 좀 덜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맛집 같은 경우가 있겠죠. 맛집 검색을 하겠다면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하지 구글에서 하는 경우도 좀 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 마찬가지로 효과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SEO가 좀 덜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화, 뮤지컬, 뭐 공연처럼 굉장히 특정한 시점에만 판매를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굉장히 계절적인 상품, 유행성이 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SEO가 좀 덜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O 글쓰기가 일반적인 글쓰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인데, 일반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글을 책이나 뭐 잡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신문이 됐건 이런 글들의 경우는 이미 독자가 어떻게든 내 글을 선택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내용 전개를 시작합니다.
내 글을 선택해달라는 그런 노력을 글 자체에서 하진 않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어, 글의 본질에 되게 충실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글이라면 감동을,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면 그 정보 전달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SEO를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글쓰기 자체는 사실 수단일 뿐이죠. 이게 영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어, 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의 고객을 만나고 싶다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이 누구를 위한 글인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글인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제목, 집중력을 유지하는 본문, 그리고 마지막에 독자들이 뭐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여기서 특정한 행동이라면은 뭐 제품의 구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회원 가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는 뭐 상담 요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행동이 있겠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유입된 그 잠재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활동까지 담겨 있어야 SEO 글쓰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SEO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테크니컬 SEO가 중요한가? 뭐 블로그 솔루션은 뭐가 좋은가? 뭐 다양한 그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 짧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테크니컬 SEO는 그 개인 사업자 혹은 뭐 소기업 뭐 이 정도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컬 SEO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 만개 레시피나 뭐 에어비앤비처럼 뭐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고 그 컨텐츠 자체가 그 상품인 경우에 구글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크롤링 될 수 있게, 뭐 이것들이 너무 복잡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음, 다시 작은 수준에서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테크니컬 SEO 블로그 솔루션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블로그 솔루션, 저는 고스트라는 해외 솔루션을 추천드리고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료 솔루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용, 상업용 블로그를 만들려면은 무료로 쓰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지만 네이버는 제 생각에는 구글에서 검색 노출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스트 한 달에 9달러로 시작하는 솔루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처음 찍는 영상이라서 좀 많이 절기도 했는데 장영훈이었습니다. 저는 9년째 마케팅을 해오고 있고 좀 더 제가 배워온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정말 용기 내서 찍었습니다. 브런치랑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찾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 주소 링크를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